자, 표 2, 저희들 교재 82페이지 2번 문제. 표 2에서 마음속으로 문제 꼭 읽으세요. 그거 읽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9번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하여 K12셀에 표시하시오. K12셀. 판매 총액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표시에 12,300이면 13000으로 라운드업 서밋 함수요. 자, 라운드업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올림, 올림, 라운드업. 그다음에 서밋은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세요. 자, 오늘 계속 질문을 던질 건데 뭐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있으시면 항상 백해서 찾아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라고요. 확인하시고 그다음 대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렴풋이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렴풋이라도. 자, 어쨌든 뭐 반복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뭐 한 세 번까지는 뭐 계속 질문 던지겠죠. 이제 네 번, 다섯 번 되는데도 대답을 못 한다. 그건 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읽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저도 어쨌든 제가 컴퓨터를 다룬 지가 저도 뭐 해수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 컴퓨터 접한 지가 뭐 그때는 뭐 모니터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의 스마트폰 모니터도 어쨌든 모니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종이로 되는 글자 읽으라 그러면 편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직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아, 저는 솔직히 조금씩 부담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밝으면 괜찮은데 어두우면 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종이로 되어 있는 할자치를 읽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은. 뭐 난독증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솔직히 모니터 보다가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딱 주면 이랬다가 한참 적응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자, 대충 읽지 말라고요. 일단은. 그다음 내용 파악은 제가 말씀드린 미천이 있어야 내용 파악이 되는 거지. 문제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미천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이라는 거.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 파악을 해요? 내 난생에 처음 이런 걸 보는데 파악 안 되죠. 그냥 글자라도 잘 읽으시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구분이 음악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조건 찾는 연습 이제 계속 하셔야 되고요.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하겠다. 뭐 생각나는 함수 있으세요? 요 상황에 맞는 함수? sumif나 dsum 오늘 배웠던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자, 시험은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sumif. 자,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내용은 마법사를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험 준비하겠다. 서밋까지는 이제 적으신 분이죠. 네, 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고. 레인지 뭐라고요?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분 음악이죠. 구분 범위에서. 콤마. 자, 여기 크리테리어는 조건 값입니다.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시값.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문자 값을 직접 입력. 쌍따옴표에 묶어서 처리. 콤마. 썸네이지 합계 구할 범위. 요걸 집에 가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판매 총액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일단 여기까지 잘 안 되시면. 그 다음 이 값에 대해서 말하고요. 100,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죠. 그때 필요한 함수가 뭐라고요?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게 숫자 100 얼마로 보이세요? 이게 숫자 100 얼마로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요?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숫자 맞잖아요, 이게. 자, 보세요. 이거 계산 끝나고 나면 이게 얼마 있다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진 않지만 100 얼마가 있다고요. 그 엔터 치면 이 녀석이 화면에 보여줄 거라고요. 102만 4천을.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정확한 102만 4천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이 숫자 데이터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숫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올림한다고요.
라운드 업. 바로 이러고. 이러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요? 숫자 102만 4천이라고 숫자 값이라고. 그러면 넘버 맞잖아요. 그럼 여기 인수에. 중첩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뭐 의도적으로 숫자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숫자 데이터구나.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보이면 그냥 쉽게 넘어가집니다. 그럼 자릿수는 얼마? 마이너스 3. 틀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이 3개, 이 내용은 공이 3개 나와야 되는 그 일십100짜리까지 공이 3개 나와야 되고요. 틀렸다. F2번 키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해서 식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외우시라 그랬죠? 실기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복습을 하신다는 건 수식 함수는 꼭 복습하세요. 뭐 잘 되든 잘못되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이건 제 실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력이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그건 깨끗한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 끝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내용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뭐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 직접 대면하실 때 얼굴 볼 때 다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하시고 어쨌든 이번 11월 중순까지 좀 시험 보실 때까지 고생 좀 하세요. 그것만 그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뭐 세 번쯤 한 두 번 떨어졌다, 세 번 시험 보러 갔다, 까지는 봐드리죠. 세 번 떨어졌다, 제가 혹시 저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둘러가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세요. 함수 수식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들었는데 적은 소리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셨던 그 기본 그 가르쳤던 함수 그 쉬운 함수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함수들입니다. 인덱스 매치, 브이로그, H로그, 추즈, if 요 여섯 가지는. 근데 if는 그나마 좀 수월하고 추즈도 그나마 수월한데 나머지 네 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되죠. 좀 기다려 보세요. 자, 몇 번 가시냐면 4번 가겠습니다. 아, 아래쪽으로.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쓸데없는 이야기는 열심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 4번. 표사에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인 영화들의 일관 합계를 계산하여 L25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많은 표시에 1, 2, 3만원,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와 자 잠깐만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알맞은 함수는 세 개 지금 현재 기준 세 개의 함수 중에 한 개 이상을 골라서 다냐 이고요. 한 개나 두 개, 세 개를 다 사용한다 그러면 알맞은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세 개 함수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맞은한 건 한 개나 두 개를 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문제 기준. 자, 그러면 조건 보이세요? 아, 조건을 찾기 전에 잠깐만요. count if 쓰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하겠다. count if 쓰. 두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sum if 쓰.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average if 쓰. 그다음 함수와 함께 n% 문제 보면 n% 연산자 사용이라는 문구 읽었어요? n% 연산자 역할은 데이터 연결 이게 이제 미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떤 함수 써야 될지 알맞은 함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르가 드라마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다음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자 일단 문맥을 문제의 내용을 한번 보죠. 거기 참 문제를 읽다 보면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 보셨어요? 이면서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엔드, 엔드 조건이라고 판단. 됐죠?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간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서미플스 함수 사용. 됐습니까? 그럼 함수 골랐죠? 그럼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함수명 sumIfls 혹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타가 잘 안 되시면 영타 연습 조금만이라도 하세요. 이건 가로 열고 자, sumIfls, FGIfls 주의사항 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계산할 합계 계산할 범위, 평균 계산할 범위가 먼저 표시가 된다. 이거 썸는지 일관의 합계를 계산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일관 범위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ifs가 붙은 거 이렇게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뒤에 피날 정도로. 자, 그다음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엔드 조건이니까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약간 장르 범위에서 콤마 요건 크리테리어 조건 값이라 해서 값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시값 자 드라마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연구 처리 이 콤마 두 번째 조건 값은 관람 등급 자 이 관람 등급은 문자입니다 문자 데이터가 콤마 그래서 15세 이상이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문자 15세 이상 바로 잡고 자, 일단 제 설명 듣고 마무리하세요 요걸 엔터를 쳐서 자 우리가 잘 안 되면 제가 중간중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판단이 잘 안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엔터를 치면 이게 숫자 값이 나오겠다고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 연결 만 원이라는 문자 연결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제 화면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이게 숫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엔터 치보시라고요. 숫자 값이구나. 이 숫자 값에다가 뭐 한다고요? 만 원을 연결한다. 이게 1308이었잖아요. 이 값이. 그러면 이 값, 숫자 값에다가 연결 만 원. 잘 되시면 한 방에 나올 건데 지금은 한 방에 잘 나오기 힘들 겁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수월한 것만 골라서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워밍업이 돼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하시면서 복습을 안 하셨다. 그럼 복습하셔야 되고 복습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수학 삼각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왜 하나 빠뜨리냐고요?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어차피 다음 주에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할 겁니다. 다 합니다. 자, 수학 삼각 2시트로 옮겨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84페이지. 이거 맨 마지막에 하죠. 자, 표 4부터 먼저 볼게요. 수학 삼각 2시트 표 4. 어,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세요. 이제 제가 안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수식 파트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읽어보셨어요? 자, ABS가 무슨 함수라고요?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자, 잠깐 이것도 설명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계산 함수를 내가 여기 사용해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ABS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라고요? 한 번 사용하시면 다 채울 수 있다. 그때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점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이꼴 1차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각 응시번호에 대한 뭡니까? 1차 값이죠. 그러면 주소가 다 달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줘야만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걸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대로 쓰시면 되고 빼기 2차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항상 고민. 상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대.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엔터. 그리고 이렇게. 자, 질문 하나 할게요. 1차 80, 2차 80, 86. 점수 차이가 얼마라고요? 점수 차이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래 차이는. 그냥 6 차이 난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부분을 뭘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플러스로 바꿔놔야 된다고. 그 계산을 누가 해준다고요? ABS 함수가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이를 물어보는데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원래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원래. 차이는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원래. 자, AB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물론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한 방에. 잘 되시면. 차이가 난다, 6 차이가 난다, 4 차이가 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다음 왼쪽 편 표 3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함수 문제는 여러분들 읽을 겁니다. 제가 안 읽을 거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나 제가 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합계관 함수가 뭐라고요? sum. 그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내림. 오케이. 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인수 공부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잘 안 되실 거고요. 뭐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이제 익히시는 수밖에. 자, 그다음 내가 어떻게든 합계 계산할 거니까 썸 함수 쓰겠죠. 썸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요만큼.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한 번 사용하셔야겠네요. 제가 이래서 걱정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앞에 보세요. 제가 뭐가 걱정이냐고요? 여러분들 정말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0년 이상 하면서 딱 느낀 건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문제만 보면 설명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보면 설명을 안 듣는다고. 왜요? 그냥 문제 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문제 푼다고요?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책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전달했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먼저 하는 건 좋은데 제발 설명을 들으라고 할 땐 좀 보세요. 뭐 거의 뭐 학교 때 뭐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습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도 하나 예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쭉 같이 가세요. 다만 한두 발짝만 뭐 앞서 가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1번 하고 있는데 2번 하고 계시고 뭐 제가 설명 들었는데 설명 안 듣고 또 계속 그거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립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안 풀립니다. 그냥 보세요. 보고 그냥 생각을 그냥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해서 그대로 나오면 끝. 그걸로 끝냈어요.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치기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 절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합계부터 계산할게요. 제가 지금 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썸, 가로 열고. 교통비, 숙박비를 가지고 합계를 계산하셔야 되죠. 그러면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랭크할 때 이 범위에 대해서도 상대 절대 혼합을 따지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혼합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상대 절대. 그럼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이런 거 이제 잘 대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각 개인의 출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겠죠. 다르다는 건 자동 채우기로 사용하는 동안에 세일 주소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무슨 주소? 상대 참조. 항상 절차입니다, 절차. 그 절차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만들려고 제가 자꾸 설명을 들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왜 아직까지 지금 안 돼 있을 거니까 잘 안 되시면 일단 이렇게 중간 과정 한번 훑어보시고 잘 되시면 한 방에 끝내시고 자, 아까 문제에서 내림하라 그랬죠.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그러면 공이 몇 개가 붙어서 나와야 되냐면 네 개가 나와야 된다, 일단. 네 개. 어? 자, F. 이 숫자 값에 대해서, 썸이라는 숫자 값에 대해서 내림하세요. 라운드, 다운. 바로 열고. 이 숫자 값, 넘버, 콤마, 그리고 넘 디지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입니다. 어? 흘리면 수정.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 문제 읽어주세요, 문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 상황 판단을 좀 해보시고. 자, 읽어보셨으면,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 화면 보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내용 파악하셨으니까. 상자가 뭘 의미한다고요? 문제에서 상자 목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이 329개가 있는데, 한 상자당 25개씩 담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 몇 상자가 나오겠죠? 이거 329개 다 담으면? 상자 수가? 25개씩 담으면 몇 상자가 나온다고요? 암산 안 되죠. 수식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때 혹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그게 왜 상자 가로 열고 몫이라고 왜 적어놨어요 문제? 이게 325 나누기 25 하면 몫이 나온다고요 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몫을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코센터는 함수가 직접적인 함수가 있긴 하지만 크말 2급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두 수를 나누어 실수값이 나타나면 여기에 뭐 정수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게 상자수 목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럼 25개 담으면 아마 9상자 나오고 4개 남을 것 같은데요. 암산하면. 네? 25개 쓰니까 30개니까 잠깐만요. 4, 32, 12개, 13개 죄송합니다. 13개. 13상자 나오고 4개 정도 남겠네요. 네? 그 정도가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마 13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상자 목수라고 하는 게 상자 수라는 게 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수.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MOD는 무슨 함수라고요? 나머지 관한 함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 연결된다고요? 연결돼야 될 게 뭐죠? 상자 목값은 요거고요. 나머지 여기죠. 그다음 요거 가로 열고 닫고가 나와야 된다고요. 문제 내용에.
그럼 이건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이잖아요.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럼 n% 연산자 필요할 거고 상자라는 데이터와 나머지 한 데이터도 연결해야 되니까 뭐 n% 연산자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어떤 식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수식의 형태가 아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일 겁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사요? 아래쪽으로 한 번 사요.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제 식 작성하는 건데 그러면 식 작성하는 건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 두 수를 나누어. 그러니까 이런 게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식을 작성하니까 식이 막히죠. 준비되어져 있는데 식이 작성하기 막힌다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잘 안 되면 엔터 한번 쳐보시고 아마 요거는 실수값으로 나올 1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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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겁니다. 13.25 정도. 그리고 int 정수 그 중에 정수값만 화면에 표시하겠다. 주소 형태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각각의 가일명에 따르는 총개수 상자수니까 주소가 다 틀려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자동차를 사용한 동안에 주소 형태가 다르게 나와야 된다. 상대 참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이값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니까 연결, 가로 열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그럼 이렇게 뭐 중간 과정 궁금하시면 자동 출력도 한번 써보시고요. 가로 안에 무슨 값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머지 값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계산해야죠. 그럼 나머지랑 데이터가 연결돼야 되겠네요. 연결.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mod 가로 열고 넘버 저기서 총개수 피제수 콤마 자 잠시만요. 제 화면 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I3셀을 선택하러 가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흰색 십자가 모양일 때 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I자 모양은 커서의 위치를 변경하는 포인트이다. 그래서 커서 뒤에 다시 코마 뒤에 커서 클릭해서 커서 넣으시고 임의의 셀, 흰색 십자가가 나타나는 임의의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타날 때 스톱. 그러면 I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바로 닫고 일단 뭐 판단이 안 쓰면 일단 중간 과정 확인.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수정. 연결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되어야 된다.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걸 이 식을 작성을 하려면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 그게 힘들다고요. 뭐 답 없죠. 지금 식을 작성하는 건 그냥 절차에 따라 적는 거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식을 작성하기 전에 다 내용을 파악하고 온 거라니까요.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습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습관 안. 재밌죠? 재미없어요? 어, 여러분들만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함수만 오면 다 힘들어 합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고요. 응? 함수만 하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돼,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그냥 뭐 우스라 소리는 못 하겠지만 뭐 그냥 순응하고 가세요. 받아들이세요.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내용 읽어보시고 30초 드릴게요. 1번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나 봅니다. 문제 읽고 나면 바로 막 식을 작성하라고 막 덤벼드시네. 뭐,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세요 할 때는 꼭 보고 그냥 나머지 마무리 하시고요. 자, 디에버리지가 무슨, 자,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디에버리지가 무슨 함수라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반올림, 뭐, 자, 이거는 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건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뭐, 그렇고. 자, 그러면, 자, 문제 내용, 학과가 정보통신과라는 게 뭐죠? 조건이죠. 그 다음,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함수? 주어진 함수 dAverage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average if라는 함수 머릿속에 떠오르면 더 좋고요. 그러면 어쨌든 주어진 함수가 이거니까 이거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전제가 하나 있었죠. 뭐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조건이 문제에 있었나요?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셀 범위가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어느 범위에, 요 범위에 작성하라고. 그럼 그때 작성하는 방법은 셀 하나는, 셀 기본 위쪽으로 이쪽은 필드명, 아래는 조건 기준값이 될 거다. 그러면 타이핑 쳐서 처리할게요. 오타 조심하시고 학과라는 필드명 조건이 요거. 엔터 아래에 정보통신과 오타 조심하시고 이 꼴은 생략. 자, 조건 작성이 되셨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이 가능하다. 이걸 이 average라는 함수를 작성할 거다.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라고요? 데이터 덩어리. 이렇게. 셀 범위.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명. 평점 평균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필드명. 콤마. 두 번째 요 크리테리어는 셀 범위입니다. 셀 범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크리테리어는 셀 범위, 조건 범위.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올림하라는 이야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기준은 어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반올림 라운드 바로 열고 이게 엔터 치면 식 작성이 다 되어서 엔터 치면 여기가 숫자로 바뀝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콤마 넘 디지트 자릿수 얼마? 2입니다. 2. 가로 닫고 엔터. 네?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되셨으면 잠깐만요.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음,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그다음 방금 dAverage 함수와 average if 함수가 생각이 나야 뭐 났으면 좋겠습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average if 함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average if 차절 데이터의 범위 조건이 이거였죠. 합과 범위에서 여기는 크리테리아 조건 값 그 문자 값 직접 입력 정보통신과 콤마 에버리지 랭지 평균 계산할 범위 평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세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은 어찌되었든 이 내용을 다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average if가 붙은 함수 아마 크말 자격증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엑셀 자료에 보면 조건부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if가 붙은 이런 함수들은. 이런 조건부 함수는 특정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이를 하세요. 이 조건에 맞는 함수를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푸세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사냐고요? 이쪽 합니다. 왠지 아세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생각이 되게 어려운가 봅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려 그러면 아마 이 방식으로 다수가 이 방식으로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건 좀 쉽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시험은 조건부 함수가 조건이 들어가는 조건부 함수나 데이터베이스 함수나 둘 중에 한 파트는 무조건 나옵니다. 실기에서. 뭐 둘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왜냐면 문제 푸는 방식이 이제 어쨌든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통계 1로 가겠습니다. 통계 1. 시트명 통계 1. 저희들 교재는 89페이지. 문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타이핑을 치는 소리가 들리니 지금 내용 다 읽어보셨나 보군요. 자, sumif는 함수의 의미는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뭐 대충. 그다음에 countIf는 한 개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다음 average if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중 알맞은 함수 골라서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함수 쓰는지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연결 앰프스트 예산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자, 문제의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아닌이라는 표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걸 문장으로 적으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문장이겠네. 그러면 이거의 반대문 되는 문장은 뭐죠? 직급이 대리이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직급 대리라는 거잖아요, 조건이.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장을. 아니다라의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꼴 대신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not 붙이는 게 뭐 모르진 않은데 실습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닌 조건, 사원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럼 주어진 함수 중에 개수 계산하는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카운트 if밖에 없네요. 그럼 카운트 if 함수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꼴 count if
바로 열고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장 직급 범위 콤마 자 조건 값 자 조건 값을 어떻게 자요 문제 자 조건이 요 문장이었다고 한다면 조건이 요 문장이었다면 아마 우리 쌍따옴표의 대리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문자 값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입력 쌍따옴표 붙이 근데 원래 이제 정상적인 생각은 원래 요 앞에 이 꼴을 붙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이 꼴은 형식적으로 이 꼴은 생략해서 사용합니다. 이 꼴만. 그러면 여기 이 꼴이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의 내용은 이다가 아니고 아니다였잖아요. 그럼 이 꼴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숫자 값하고 명자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때 필요한 연산자는 M% 데이터 연결 M% 연산자가 필요하다. 명자라는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쌍따옴표 묶어치기. 그리고 엔터.